안녕하세요. 동아리 발표를 하게 된 필링입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목차의 첫 번째로는 필링이란, 두 번째로는 1학기 활동, 세 번째로는 2학기 활동, 네 번째로는 동아리 홍보 양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필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링은 심리상담 동아리로 심리 또는 상담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모여 진로를 찾아가고 또래 상담, 모의 심리 실험, 심리 분석, 심리 검사 등의 활동을 통해 타인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키워나가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1학기 활동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1학기 동안 또래 상담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래 상담은 청소년의 상담 대상 1순위가 또래 친구라는 점을 반영하여 소정의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또래 상담자들이 또래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도와줌으로써 도움을 주고받는 청소년 모두가 성장하는 공감, 의사소통, 리더십 향양 프로그램입니다. 또래 상담의 정신은 첫 번째로 먼저 다가가 친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둘째, 친구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대화합니다. 셋째, 자기 리더십, 공동체 리더십을 발휘하여 친구를 돕습니다.입니다. 또래 상담 활동으로는 친구의 의미를 생각하고 공유하기, 간이 상담, 어기역차 등을 배우며 경청 공감 연습하기, 감정에 대한 퀴즈 풀고 6단계로 나누어 감정 정리하여 발표하기, 게임을 통해 협동심 기르기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학기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학기 활동에는 부스 운영, 영화 보고 인물 심리 파악하기, 원예 심리 활동, 심리에 관련된 책 읽고 발표하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부스 운영을 하였습니다. 9월 10일인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자살 예방 OX 퀴즈를 하였고, 팔찌의 끈이 끊어지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소원 팔찌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화를 보고 인물 심리 파악하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영화 우아한 거짓말 시청 후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원예 심리 활동을 하였습니다. 원예 심리 활동을 통해 심리 치료와 원예 심리의 목적에 대해 알아보았고, 관련 직업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체험을 통해 원예 심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2학기 마지막 활동으로는 심리에 관련된 책 읽고 발표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심리에 대해 더 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아리 홍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퓨처티처 동아리 회장 이예린입니다. 퓨처티처 동아리에 대한 소개와 1학기 활동과 2학기 활동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퓨처티처란 퓨처티처의 한국식 표기로 미래의 교육 분야,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동아리입니다. 교육 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찾아보고 교육 분야의 중요한 쟁점들을 확인하며 모의 수업을 통해 교사들의 현장 또한 간접 체험을 하며 교육 관련 분야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퓨처티처 동아리는 1학기 동안 영화 감상과 대학 연계 동아리 진로 체험과 학과에 대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동아리는 영화 위플래시를 감상하여 교육 분야에서 채찍질은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위플래시 영화 주인공처럼 피나는 연습을 하고 나면 끝에는 결국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학 연계 동아리 진로 체험을 하였습니다. 공주대학교 교육학과에 대한 개요와 무엇을 배우고 어떤 직업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서 많은 지식과 수업 과정을 알 수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학과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한 모둠을 이루어 학과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하며 동아리 부원들 서로의 학과를 공유해 다양한 교육 분야의 학과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학과 발표는 총 3모둠이 유아교육과 교육학과를 주제로 정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 활동은 교육에 관련된 학과들에 대해 몰랐던 내용들을 발표하는 사람은 발표를 준비하며 듣는 사람은 다른 모둠의 발표 내용을 들으며 서로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학기 동안 저희 동아리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2학기 활동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의 수업입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수업을 할 수 없는 여건에서 자신의 교육 관련 학습 내용을 적용해보며 교사들과 유사한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의 수업을 통해 스스로 자신과 다른 학생들의 수업 준비와 관찰을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더 실천적인 교육적 행위와 지식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교육신문입니다. 저희 퓨처티처에서 진행한 교육신문 만들기는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교육 이슈에 대한 뉴스 기사를 몇 가지 선정하고 기사의 내용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정한 기사들을 스크랩한 후 에듀뉴스란 제목으로 퓨처티처만의 교육신문을 제작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요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교육 이슈들의 공통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해보고 파악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교육의 동향을 확인해보며 자신들이 어떻게 현재 교육 동향에 맞춰 변화를 해서 나아가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퓨처티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의료보건동아리 레드크로스의 발표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레드크로스 동아리의 발표를 맡게 된 레드크로스 회장 한수민입니다. 먼저 목차부터 보시면 1. 레드크로스 소개, 2. 동아리 활동, 3. 마무리 이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드크로스 소개입니다. 저희 레드크로스는 적십자를 뜻합니다. 서천여자고등학교의 의료, 보건 계열의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로 구성된 레드크로스는 미래 의료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적십자의 조직 이념인 인도주의와 봉사 정신을 통해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는 인성 발달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레드크로스가 한 동아리 활동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의학용어 알아보기와 응급처치 포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의학용어 알아보기는 실제 병동에서 흔히 사용되는 의학용어들은 어렵고 외우기가 쉽지 않은데 알아보고 외우기 쉽도록 그림과 함께 팔절지에 정리하였습니다. 응급처치 포스터는 우리가 질병의 이름은 쉽게 알고는 있지만 그 질병에 대한 응급처치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저희 레드크로스는 그런 질병들을 위주로 응급처치 포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레드크로스는 코로나를 예언한 것과 같은 영화 감기를 보고 코로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유전자 조작이 가능한 사회가 배경인 영화 가타카를 시청한 뒤 유전자 조작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토론을 통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진로에 한 발짝 더 다가갔는데요. 몸이 투명해 심장이 보이는 물벼룩을 이용하여 심장 박동수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빨라지고 느려지는 물벼룩의 심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동아리의 부원들끼리 탐구 주제를 정하여 실험을 하고 탐구 보고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저희 레드크로스는 매년마다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군 단위에서 서천이 비만율이 가장 높다고 하여 보건 선생님과 함께 일주일 동안 걷주 앱과 만보기를 활용한 걷기 챌린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심각한 문제인 흡연과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아보았습니다. 흡연 예방은 큐브를 통해 흡연의 심각성과 금연의 방법을 재미있게 알아보았고, 음주운전은 직접 어지러운 고글을 쓰고 음주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동아리 활동은 예비 고1들을 대상으로 한 동아리 부스였습니다. 정확한 심폐소생술법 알기, 자신의 스트레스 지수 확인하기, 맥박과 혈압 측정하기, 멘토링 등의 활동을 하였고, 최대한 레드크로스의 취지에 맞게 체험 활동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 레드크로스가 1년 동안 동아리 활동을 서게 하였는데요. 앞으로 저희 레드크로스는 미래 의료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 더욱더 다양하고 유익한 활동으로 동아리를 꾸려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건 의료 동아리 레드크로스입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컬 동아리장 유지혜입니다. 저희 동아리의 이름인 글로컬의 의미는 글로벌, 로컬을 합친 말으로 세계적인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지역에 따른 생활 모습을 인식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진로를 찾고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는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가 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글로컬은 올 한 해 동안 비전보드 만들기, 회화 표현 찾기, 우송대 진로 특강, 실버턴 포위 작전 영화 감상, 세계 여러 나라의 관광 명소, 전통 음식을 찾고 관광객들에게 홍보하는 영상 제작 등등의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한 활동인 비전보드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해 봄으로써 진로가 정해진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꿈의 확실성을 가지게 되었고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진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동아리 친구들과 진로 희망 분야를 공유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글로컬은 한 학기에 1회 이상씩 꼭 캠페인을 진행하였는데요. 1학기에는 다양한 민족,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기념된 세계인의 날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 행사를 통해 저희 동아리원들은 저희가 캠페인을 직접 설계하고 세계인의 날을 알리는 과정이 매우 뜻깊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문맹 퇴치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유네스코가 공식 지정한 기념일인 문해의 날을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캠페인 활동으로 서천여고 학생들에게 문맹인의 삶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맹인의 어려움을 느껴보는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그들의 상황이 되어보기 위해 읽기 힘든 다른 나라 언어로 메뉴판을 제작하는 등의 활동으로 문맹인 분들의 삶의 고충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학기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어 중학생들에게 전등 만들기 체험과 다른 나라의 간식에 대해 체험해 볼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 운영하였습니다. 이렇듯 글로컬은 이번 연도에도 다양하고 많은 활동으로 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북유럽 동아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아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유럽 동아리는 자랑스러운 서천여자고등학교의 유일무이 독서토론 동아리입니다.
가장 지적이고 생각의 깊이가 남다른 3학년 7명, 2학년 3명, 1학년 4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지만 독서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한마음인 친구들이 모인 동아리입니다. 동아리의 주 목적은 독서를 통한 독해력 상승과 토론을 통한 사고력 상승 등 다양한 능력 향상인데요. 뿐만 아니라 많은 활동에 참여하여 즐거움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올 한 해 동안 실시하였던 활동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연도 주요 활동입니다. 토론, 발표, 도서관 행사, 다문화, 이웃이음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였는데요.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심화 탐구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 중 의문점이 들거나 토론 주제로 적합한 부분을 공유한 뒤 투표를 통해 토론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 후 찬성과 반대를 정하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 타인이 조사해도 될까라는 주제를 정하여 찬반 토론을 진행하였고, 또 사회초년생에 대한 사회인식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찾아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토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하여 동아리 부원들은 근거와 함께 본인의 의견을 자신 있게 주장하는 법을 배웠으며 상대 말의 허점을 찾아내는 분석력과 비판적 사고력도 기를 수 있었답니다. 또한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말하기 방법을 배웠고 토의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신이 추천하고 싶은 책 발표하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각자 추천하고 싶은 관심 분야의 책을 정하고 자유 형식으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내용을 발표한 뒤 부원들은 발표자에게 질문을 하는 등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준비도 성실히 해주었고 발표도 매우 잘 하였습니다. 발표를 들으며 경청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도서관에서 행사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또바 기록원과 함께 책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나만의 향수 만들기 체험 활동에 참여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문 동아리인 또바 기록원과 같이 하는 활동이 많았는데요. 다문화 이웃이음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주민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각자 국가의 음식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서 한 권의 책을 완성시키는 프로젝트입니다. 학기 초부터 자신이 인터뷰할 이주민 분의 국가를 조사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하고 여름날에 서천 도서관에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음식의 레시피, 이 음식에 담긴 추억, 이야기 등등 다양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또한 인터뷰가 끝나고 책에 쓰일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 및 정리하였습니다. 끝이 아니라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와 책에 넣을 콜라주 표지도 함께 작업하였습니다. 학생 손으로 직접 디자인하는 것이라 뜻깊은 책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토의 토론뿐 아닌 더욱 다양한 도서 활동과 다른 학교와 연계하여 새로워진 활동, 그리고 서여고 학생들이 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재미있는 도서 행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1세기 현대인의 과반이 문해력 부족으로 업무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모두 독서를 통해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문해력 이외에도 기억력, 분석 능력, 집중력, 공감 능력, 어휘력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한 것은 사람과 접촉했기 때문이 아니라 책과 접촉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소설가 아나톨 프랑스가 한 말입니다. 책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책을 통해 내가 모르는 과거를 경험하고 현재에 집중하며 미래를 구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 여러분이 좋은 책을 많이 읽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북유럽 동아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NST의 동아리장을 맡은 박주은, 부동아리장을 맡은 이은주입니다. 먼저 NST는 어떤 동아리인지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NST는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여 여러 과학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토론하며 꿈을 키워나가는 서천여고 과학탐구 동아리입니다. 2022년 NST는 1학년 6명, 2학년 16명, 3학년 9명, 총 3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명재 선생님의 지도 아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NST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부서별 운영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동아리 부원들의 관심사와 진로에 따라 생명과학, 식품공학, 약학, 인체생명, 화학 이렇게 5가지 부서로 나뉘어 탐구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 한 해 동안 NST는 어떤 활동들을 해왔을까요? NST는 학기별로 하나씩 총 2개의 탐구를 하고 탐구 결과를 바탕으로 동아리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대학교 선배님들과의 멘토링, 특강, 신문 스크랩 등 과학적 지식인으로서 소양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1학기에는 각 부서에서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탐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약학 A팀은 아스피린 합성 실험을, 약학 B팀은 비타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하였고, 화학팀은 아두이노를 활용한 중화 적정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더하여 생명과학팀과 인체생명팀은 각각 식물 조직 배양, 엑소존 진단 기술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모든 탐구 활동이 끝난 후 다른 동아리 부원 앞에서 탐구 결과를 발표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주대학교 생명과학과 선배님들과의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평소 대학교 선배님들에게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고 생명과학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 생명과학 원 내용을 연계하여 세포의 삼투압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양파 표피와 혈액을 통해 삼투압이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직접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학기 마지막 활동으로 신문 스크랩을 진행하였습니다. 과학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직접 찾아 읽어보고 기사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2학기에도 부서별로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역학팀은 혈액 응집 반응과 혈액형 판정 원리에 대해, 새롭게 신설된 식품공학팀은 화학 B팀과 연합하여 피토케미컬과 산염기 반응을 이용한 오로라 에이드에 대해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화학팀은 비누 합성 과정에 대해, 생명과학팀은 녹조와 하천을 맑게 해주는 EM 흑궁에 대해 직접 실험하고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인체생명팀은 여러 가지 유전병과 PTC 미명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학기 탐구 주제를 바탕으로 서천여고 재학생들과 관내 중3 학생들 80여 명을 대상으로 동아리 행사 NST와 함께하는 과학 한마당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학사 일정 변동으로 인해 동아리 활동이 많이 위축되었지만 동아리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 더 나은 NST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첫 동아리 시간, 서로 낯설어하며 의견을 내는 것조차 버거워하던 친구들이 1년이 지난 지금 다양한 의견을 내고 선후배와 친구들이 협동하여 하나의 탐구 결과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통해 모두가 한층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또박기록원의 2022년 동아리 기록을 발표할 오다연입니다. 발표는 또박기록원 소개, 1학기, 2학기 활동, 프로젝트 활동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또박기록원은 언제나 늘 한결같은 이란 뜻의 순우리말 또박이와 기록할 록, 으뜸원이 모여 명명된 동아리입니다. 저희 또박기록원은 미디어와 언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 참된 언론인의 자세, 사회적 문제 탐구, 미디어 변화에 적응하는 창의력, 여러 가지에 대해 배우며 소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학교 신문 제작 동아리입니다. 다음으로 1학기 활동입니다. 저희 또박기록원은 1학기에 관심사 주제 발표, 영상 시청 후 감상문 작성, 신문 스크랩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는데요. 먼저 관심사 주제 발표 활동에서는 자신의 관심사 주제를 조사하여 발표 자료를 제작해 학생들에게 발표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동아리원들과 의견을 공유하며 다양한 관심사와 주제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상 시청 후 감상문 작성 활동에서는 창의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법,
이라는 영상을 시청한 후 감상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또 영상에서 나온 커뮤니케이션 예시를 참고하여 분리수거 스티커 붙이기, 급식실 대기줄 구분하기, 정리정돈 유도 포스터 붙이기 등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 실천하였는데요. 이런 적극적인 활동의 성과로 불편하다고 느껴졌던 점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신문 스크랩 활동에서는 종이 신문을 활용하여 원하는 기사를 골라 찍고 오려 붙이는 스크랩 활동을 하였습니다. 기사를 요약하고 자신의 의견을 스크랩에 적는 활동을 하며 신문에 실린 다양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학기 활동입니다. 2학기에는 사회문제 토론, 동아리 부스 운영, 학교 신문 제작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토론 활동에서는 투표를 거쳐 선정된 BTS 병역 특례법과 노키즈존 두 개의 주제에 대한 찬반을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관점에서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다음 동아리 부스 운영 활동으로는 한글날을 맞이하여 한글의 소중함이라는 주제로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체험 행사로 한글날 제시어 맞히기, 맞춤법과 외래어 맞히기, 음악과 함께하는 한글 이 세 가지를 진행하였으며 동아리원과 참여 학생 모두 한글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신문 제작 활동은 또박이의 핵심 활동 중 하나이며 1년간의 학교 소식과 활동을 모아 매년 11월 말 신문을 발간하는 활동입니다. 학교 행사, 학급 소개, 재학생 인터뷰, 동아리 활동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해를 돌아보며 학교와 관련된 추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진행한 프로젝트 활동입니다. 또박 1학원과 북유럽 동아리가 합작한 프로젝트로 세대 공감 다문화 이웃 이음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3화부터 또박이와 북유럽이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로 서천 도서관의 도움을 받아 다문화 이웃분들과 소통하며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뒤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 음식의 레시피와 그들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모아 책으로 출판하였습니다. 책의 저자로서 이름이 실리는 것을 보고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저희 또박 1호건은 미디어와 언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관심사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저희 또박 1호건은 언론, 방송, 미디어, 신문, 사회 등에 관심이 있는 학생, 진로를 찾아가고 싶은 학생, 생기부를 빼곡히 채우고 싶은 학생, 재미있게 동아리원들과 활동하고 싶은 학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또박 1호건은 3학년 선배님들을 제외한 2학년 6명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1학년 친구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언론, 방송, 매체, 사회 등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으니 진로가 없더라도 고민하지 말고 또박 1호건으로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베인 동아리 회장 김다희입니다. 저희 동아리에 대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파베인이란 동아리 소개 동아리 활동입니다. 저희 동아리 이름은 파베인입니다.
파베인이란 패션 앤 뷰티 인플루언서의 앞 두 글자를 따서 파베인입니다. 그 다음 동아리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패션 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 패션과 뷰티 분야의 진로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입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동아리 활동을 얘기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먼저 옷 커스텀 활동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옷 커스텀은 종이에 먼저 구상을 한 다음에 패브릭 물감, 사인펜을 사용하여 옷에 그림을 그리고 말린 다음 유지력을 높이기 위해 다리미를 사용하여 옷 커스텀을 했습니다. 주제 정하여 메이크업 또는 코디 그림은 2명씩 짝을 지어서 서로 상의하여 주제를 정하였고 메이크업 또는 옷 코디 그림을 그렸습니다. 좋아하는 룩 코디 그림은 매니시 룩, 데일리 룩, 테일러드 룩, 펑크룩 등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룩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톤온톤 톤인톤 코디는 톤온톤은 동일 색상으로 톤이 다른 배색이고 톤인톤은 동일 색상이나 인조 또는 유사한 색상 내에서 톤의 조합에 따른 배색에 대해 알아보고 앱으로 코디했습니다. 아트 메이크업은 검색해서 참고하거나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트 메이크업을 그렸습니다. 가을 메이크업은 가을 계절에 맞는 메이크업을 하였는데 가을에 잘 어울리는 브라운 계열 아이섀도우 색상을 사용하고 치크와 립도 가을에 맞는 색상을 사용하여 가을 분위기를 냈습니다. 패션 역사 조사하기는 1900년대부터 2000년대 패션에 대해 조사를 하고 그 시대 옷의 특징을 보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스크 스트랩 만들기는 비즈를 사용하여 비즈 마스크 스트랩을 다양한 색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화분 만들기는 피토니아 레드스타 식물, 칼란디바 식물, 율마라는 식물을 화분에 심어 조약돌과 파란 돌로 꾸며주었습니다. 머그컵 만들기는 찰흙을 사용하여 머그컵을 만들고 모양틀로 찰흙을 찍어 여러 모양으로 컵의 외부를 꾸며주었습니다.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티바 회장인 윤은혜, 부회장인 안효진입니다. 설레는 첫 학기에 모두들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난 로봇, 건축, 컴퓨터 등에 관심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유니티바 동아리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무작정 들어갈 순 없겠죠? 그럼 유니티바 동아리는 도대체 어떤 활동을 했고 할 것인지 알아봅시다. 유니티바는 4차 산업혁명과 공학에 관련된 직업에 대해 탐구하는 동아리입니다. 작년에는 태양광 풍차와 건축 모형을 제작하였고 전공 용어 사전을 만들었으며 인터뷰도 하고 카드 뉴스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고 싶은 과를 더 알아보기 위해 심화 활동으로 주제 탐구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한 활동은 이쯤에서 그만하고 올해 새롭게 할 활동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컴퓨터공학과입니다. 저희는 컴공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C언어를 배우고 경찰 조사서를 만들 예정입니다. 물론 코딩도 할 예정이죠. 또한 전자공학과를 위해 소금물 자동차를 만들어보고 기계공학과를 위해 관련 영화를 본 후 감상문을 작성할 것입니다. 이후 건축학과를 위해 마인크래프트로 친환경 집 만들기 활동을 할 것입니다. 회장님, 그렇다면 우리 동아리 활동은 이게 끝인가요? 아니요. 우리 동아리는 동아리원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최대한 살려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유니티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2학년도 아리따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아리따움에 대해 2022년 아리따움 활동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동아리 이름인 아리따움은 아름다운 이 자연을 따뜻하고 가치 있게 지키려는 움직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동아리의 목표는 생태와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중요성을 알리는 것으로 그에 맞는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2학년도 1년 동안 아리따움의 활동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총 4가지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먼저 아리따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리따움의 마스코트인 텃밭 가꾸기입니다. 학교 뒤 텃밭에 무성하게 자라있는 잡초를 뽑은 뒤 밭을 갈고 비닐을 씌웠습니다. 비닐을 씌우는 날에 비가 많이 와 비닐을 씌우기 어려울 것 같았지만 동아리 부원들과 담당 선생님과 함께하여 빠른 시간 안에 비닐을 씌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비닐에 구멍을 뚫어 옥수수와 상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옥수수와 상추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동아리 부원들이 돌아가며 물을 주고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아쉽게도 옥수수 수확에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래도 상추가 잘 자라 상추를 수확하고 수확한 상추를 각자 가져가거나 선생님께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충청남도 지역 해양환경교육센터와 함께 해양생물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하고 있는지 측정하고 해양생물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여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5차 시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1차 시에는 기후변화와 해양환경에 대해서, 2, 3차 시에서는 탄소 중립과 블루카본에 대해서, 4차 시에는 해양 관련 직업에 대해서 들었고 마지막 5차 시에서는 1차 시부터 4차 시까지의 내용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매 차시마다 블루카본 교육을 들은 뒤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느낀 점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점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는 동아리 캠페인인 모여봐요 아리의 숲을 진행하였습니다. 모여봐요 아리의 숲 캠페인에서는 환경, 생태, 농업에 관련된 키워드를 제시하고 제시된 키워드로 예능시를 하는 부스와 환경, 생태, 농업에 관련한 퀴즈를 내고 맞추는 부스를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과 관련하여 잡곡류를 가지고 마라카스를 만드는 부스와 동물나무 열쇠고리를 꾸미는 부스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모 키트를 구매하여 마리모와 새우를 넣어 미니 어항을 만들어 작은 수중 생태계를 재현하여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동아리 부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 물을 갈아주었고 지금도 동아리 부원들은 마리모와 새우를 열심히 키우는 중입니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며 야간에 산소를 만들어내어 미세먼지를 잡고 공기 정화 효과를 내는 이온안사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1년 동안 아리따움 동아리 부원들이 한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동아리 발표 대회를 준비하다 보니 아쉽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리따움 동아리 부원들은 활동을 열심히 준비하고 진행하였기 때문에 모든 동아리 부원들이 후회 없는 동아리 활동이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천여자고등학교 동아리 소리의 동아리장 최유지입니다. 이제부터 저희 소리가 어떤 동아리인지, 2022년에 저희 소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2023년에는 어떤 활동을 이어나갈 것인지 하나하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소셜 리더스의 줄임말로 경영, 경제, 정치, 행정 등 사회 전반에 관하여 탐구하는 동아리입니다. 경영학과, 경제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등 사회계열 학과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저희 소리는 사회 구성원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향상된 이해 및 공감 능력 바탕으로 결단력 있게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저희 소리는 이번 2022년에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활동을 추진하였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패한 기업 사례 분석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죠. 저희는 모든 별로 실패 사례의 기업을 선정하여 실패한 기업의 경영, 마케팅, 경제 등 다방면으로 조사한 후 모둠원들끼리 논의하여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와 연결해 독창적인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동아리 시간에 발표하였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대학 특강입니다. 저희 소리는 동아리 안에서 탐구하기 어렵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싶은 주제들을 대학 특강을 통하여 채워나가며 올해 총 2번의 특강을 들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7월에 진행한 우승대학교 서울브릿지 경영학 주최 감성을 이어주는 마케팅 믹스 특강입니다. 특강에서 다룬 마케팅의 4P, 제품, 유통 경로, 판매 가격, 판매 촉진을 이용하여 팀 광고를 제작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전공 대학생분들의 생생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마케팅 분야 희망하는 학생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은 8월에 진행한 건양대학교 금융세무학부 모의주식 특강입니다. 실제 교수님이 오셔서 주식의 원리와 주식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주가 그래프를 분석하는 방법 등 주식에 관하여 섬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동아리원 모두가 집중하여 강연을 들었고 어플을 활용하여 직접 모의 주식 투자 활동을 진행해 주식의 원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 후 개인 심화 탐구 활동입니다. 저희 소리는 동아리원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원하는 책을 골라 읽을 수 있도록 하고 독서를 통해 생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탐구하여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스스로 탐구한 내용을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발표, 보고서 등 다양한 형태로 공유하여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아무래도 선형 계획법, 공급 사슬망, CRM과 같이 심화적인 내용들이 많아 이를 탐구하는 학생 스스로도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끝내 다른 동아리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는 학생의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소리의 2022년을 마무리하였는데요. 동아리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동아리원들이 잘 믿고 따라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내용 중 대부분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부동아리장 노여진 학생은 2022년 소리를 마무리하며 부동아리장으로서 동아리장을 보조하고 함께 동아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정말 즐겁고 보람 있었다. 올해 특히 밀도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부동아리장이 아닌 소리의 한 일원으로서도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동아리원 이지연 학생도 처음엔 새 동아리원들과 어색하여 잘 활동할 수 있을까 걱정하였는데 다들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하여서 놀랐다. 1학년 때부터 소리에서 활동하였는데 올해는 작년에 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활동들이 많이 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었다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 저희 소리는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했던 대학교 탐방을 진행하고 타 동아리와의 연계 활동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독서를 활용한 진로 심화 활동을 더욱 다양하게 진행하여 동아리원들이 본인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미래를 향해 소리치는 소셜 리더들 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